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금요일장 흐름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연이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2거래일, 그리고 나스닥은 4거래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어땠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증시가 랠리를 펼쳤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둔화 없이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투심도 위축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 내렸고 S&P 500 지수는 1.3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2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주목했는데요. 이날 나온 지표가 미국의 소비가 굳건하면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7,1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상무부는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을 기존 0.4%에서 0.8%로 수정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요. 즉 경제가 강하게 나올수록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실제 이날 수정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속도 조절할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기술주들이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전날 급락했던 테슬라는 3.07% 상승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른 세액공제가 사라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있는 테슬라가 경쟁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반도체주들은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3.26% 급락했고 인텔과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AMD 등 2~3%대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제약주들도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인 전날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주니어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제는 약 4.2%, 모더나는 7.3% 급락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많은 종목들한테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 역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전과 이후로 좀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전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촉발한 뉴욕 증시 강세, 즉 트럼프 랠리는 생각보다는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대선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트럼프 당선인이 월가 친화적이라는 인식에 환호했었지만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내각의 핵심 인사들을 지명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2기 윤곽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을 시사했었습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신중론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더욱 자세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주에는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8일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20일엔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미셸 부먼 연준 이사가 발언합니다. 21일엔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지표로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 경기 선행 지수, 주택 가격 지수 등도 발표됩니다.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실적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 한번 AI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해지는 미국 주식시장의 향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칩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뉴욕 증시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나텍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의 게런 웨스는 시장이 방향성을 찾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꽤 강하다면 투자와 거래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뜻하고 위험 선호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엔비디아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서프라이즈 강도가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LSEG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 각각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지표로는 11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고요. 이번 주 금리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행사 개회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트럼프에서 연준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이번 주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